여러분들 혹시 두꺼운 금팔찌, 금목걸이, 좋은 외제차 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시나요? 두꺼운 금팔찌에 금목걸이에 좋은 외제차라 이거 그 씩씩한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좋게 말해 씩씩한 거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전체적으로 조합해 본다면 그런 이미지가 딱 하고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조직폭력배. 영화에서 나오는 조직폭력배의 모습은 엄청나게 화려한 삶을 살잖아요. 매번 형님들과 아우들이 좋은 곳에서 좋은 술 마시고 호텔이나 리조트 사업하면서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버는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좀 화려하잖아. 그러다 보니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조직폭력배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조직폭력배들을 조금 둘러보면 금팔찌나 금목걸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으니까, 아니 조폭들은 그럼 진짜로 리조트나 호텔 사업 같은 거 하면서 돈을 버는 거야? 저런 거 살 돈은 어떻게 나왔대? 라고 물으신다면 현실과 영화는 조금 많이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유흥업소 운영은 물론 보이스피싱, 사설 도박장, 사설 토토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말과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코인까지 관여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자 그럼 늘의 일급하면 조폭은 조폭일 뿐 낭만을이 없습니다. 2022년 조폭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을까? 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직폭력배라고 하면 떠오르는 말이 참 많습니다. 깡패, 건달, 패거리 등등 뭐 많은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이 모든 단어가 담고 있는 뜻은 뭐 이런 거죠. 폭력을 쓰면서 행패를 부리고 못된 짓을 일삼는 무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 뭐 이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칭 협객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낭만 있는 사람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어이 거기 담배 하나 찔러봐라. 내도 순정이라는 게 있다. 그 문제 알고 있나? 예 형님. 알려만 주시면 가슴속에 새겨 듣겠습니다 형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보내고 하면서 이 자리에 올랐다. 내 손은 이미 더럽혀졌지만 우리 아우들 니네들만큼은 신사답게 행동해. 예 형님. 잘 알겠습니다 형님. 이러다 보니 아직 자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젊은 청소년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렇게 의리와 낭만이 가득한 곳이 이 세상 어디 있을까? 수컷의 피가 끓는다. 이렇게 현실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면서 청소년들은 착각을 하게 되고, 그 착각 속에는 조폭들은 삶 자체가 영화다. 그들의 세계는 특별하다. 나도 조폭을 하면 험난한 인생을 살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어느 누가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고 싶겠냐고. 현직 조폭들도 쪽팔린 모습을 감추기 위해 겉으로 치장하고 까어잡고 하는 건데, 그게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그냥 뭐 안타까운 거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조폭들은 겉모습을 치장할 때 많은 아이템을 사용하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게 되면 보기만 해도 한쪽으로 쏠려 척추 측만증을 유발하게 생긴 반짝반짝 금팔찌. 지금이라도 거북목 걸릴 것 같은 두툼한 목선이 금목걸이. 금팔찌랑 균형을 맞추려는 건지 뱃살을 감추려는 건지 도저히 용도를 알 수 없는 동물 클러치백. 심지어 성공의 상징 중 하나인 외제차를 돈 걱정 없이 아무렇지 않게 끌고 다니는 여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실 이런 아이템들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꽤나 많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까오도 쩐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조폭들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버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폭들의 돈벌이는 대부분 유흥업소에서 나온다고 알고 있잖아요. 또 폭력을 행사하면서 뒷골목 상인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죠. 실제로 과거 조폭들은 유흥업소나 오락실, 게임장 등을 직접 운영하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땡판을 치거나 진상 손님들이 나타나면 업소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하죠. 여기 서비스가 왜 이래? 내가 누군지 몰라? 지금 당장 사장 나오라 그래. 아니 술 먹으러 왔으면 곱게 처먹을 것이지 왜 남의 가게에서 깽판이야. 오늘 향냄새 한번 맡아볼 테요? 당신들 누군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 감당되는 거야? 가까이 오지 마. 신사답게 행동하려 했더니만 이거 아저씨가 이렇게 나오면 그땐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알아? 이렇게 힘을 과시해 주먹으로 돈을 벌었던 과거 시절. 하지만 최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조직폭력배들도 돈을 버는 방법이나 그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는데요. 현재 조폭들이 돈을 버는 수단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조폭을 옹호하거나 우러러보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들의 수익 구조는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예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유흥업소를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인데, 뭐 이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관리를 하기도 하고 업소 자체를 보호해주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유흥가 상권이 활력을 잃게 되면서 예전보다는 보다 적은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다 보니 조폭들은 사업을 확장해 유흥업소 이외의 것들에 손을 담그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건설사업장 운영. 조폭이 건설사업장을 운영한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솔직히 조폭이 건설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능력이 없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다면 조폭들이 도대체 왜 건설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은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으로 설립과 등록은 되어 있으나 특별한 자산도 없고 영업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더 자세히 들어가 이야기를 해보면 사업장을 차려 돈을 세탁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철거 용역 및 수주를 받고 수익을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야 저기 이번에 재건축 사업 있다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 먼저 가서 사람들한테 사인 좀 받아놔라. 예 형님. 아가 동생들 데리고 씩씩하게 일 보고 있겠습니다 형님. 그래 씩씩하게 일 보고 우리 쪽 말고 다른 식구들이 선수 치려고 하면 과감하게 밀어버려. 예 형님. 믿고 맡기만 주신다면 실망시키는 일은 없을 겁니다 형님. 이렇게 조폭들은 건설 및 시행사 쪽에 많이 포진되어 수익을 벌어들인다고 하죠. 뭐 이것만 해도 충분히 조폭들이 발을 많이 넓혀놨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들은 김미영 팀장의 뺨을 후려치고 보이스 피싱에도 손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들의 보이스피싱 수법은 꽤나 치밀하게 계획되고 있었죠. 통장 모집팀, 현금 인출팀, 콜센터 관리팀 등으로 더 전문적인 사기를 치기 위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이후 만들어진 팀으로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진행하나 좀 살펴봤더니, 먼저 조폭들은 국내에서 사람을 모은 뒤 중국으로 보내고 일반 시민들에게 작업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작업 중 가장 대표적으로는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SNS를 통해 작업을 치는 것이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돈 필요하시죠? 은행에서도 못 빌릴 돈 저희가 더 싼 이자로 빌려드리겠습니다. 아참, 또 금이나 주식 투자를 진행해 주신다면 수익금의 10배로 되돌려 드릴 수도 있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참, 전화 한 통으로 여러 사람의 인생을 순식간에 바꿔버린다니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무섭다. 할 줄 아는 건 주먹 쓰는 것밖에 없을 줄 알았던 조폭들이 이렇게 지능적으로 돈을 벌고 있었다니 라고 하기는 아직 이야기할 게 참 많습니다. 사설 토토나 불법 홀덤펍 같은 사설 도박장 운영만 해도 후덜덜 호달달달달한 이야기들이 많죠. 뭐 사설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높은 배당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어 수십 수백억의 수익을 벌어들이기도 하고, 경찰들의 눈을 피해 사설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사설 토토나 사설 도박장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 사고들은 언론에 보도된 자료가 많이 있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조폭의 실태에 대해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이들이 최근 더 큰 돈을 만지기 위해 M&A, 즉 기업 인수 합병과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코인까지 손을 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쉽게 말해 M&A 같은 경우 계약을 한번 하기로 하면 도중에 못 그만두게 하는 목적으로 판을 치거나, 코인의 경우는 텔레방을 파서 리딩방이라 하고 개미들을 엄청나게 모읍니다. 그리고는 잡코인을 사둔 뒤 세력을 만들어 저점에서 매수백을 쌓고 돈 올라가면 시장가 매도를 쳐서 차익을 남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깝지만 이렇게 사람들 눈 뜨고 코 베이게 만들어 억소리 나는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젊은 조폭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제 조폭들이 싸움을 못하는 건지 주먹 쓰기 싫은 건지는 몰라도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조폭들은 조금 더 편하게 더욱더 많은 돈을 만지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죠. 근데 아무래도 이런 일들은 눈의 회전이라든지 변화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최근 조직폭력배에 소속된 젊은 층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실제로 현재 조직폭력배들은 성공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린 조직원들을 계속해서 양산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상황은 경찰에게 검거된 조폭의 수치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었죠. 협박 폭행으로 붙잡힌 조폭을 제외하고 보이스피싱, 도박장 운영 등 기업형 지능형 불법 행위로 붙잡힌 조폭은 2022년 현재 35.1%, 그 중에서도 30대 이하의 조폭들의 수치는 약 70%에 달했고, 전과자는 92%, 전과 구범을 넘긴 이들은 55%로 확인이 되었죠. 하지만 아직도 조폭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조폭들이 돈 버는 방법만 보더라도 조폭하면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러나 조폭의 삶은 우리의 생각과 180도 아니 540도 아니 그냥 완전히 다릅니다. 흔히 말하는 형님 동생 하는 조폭의 의리, 그런 건 이제 존재하지 않고, 조폭을 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난 이후 파란만장한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건 길 가다 번개 맞을 확률이 0.0002%보다도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애초에 떳떳하게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조폭 세계에선 불가능한 일이고, 만약 합법적으로 돈을 벌었다고 한들 사회는 한없이 매정하기 때문에 조폭돼서 좋을 거 하나 없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조폭 세계에서 엄청난 명성을 떨쳤던 범사방파의 두목 김태천은 죽기 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스고 건달이고 조직이고 다 지겹다. 우리는 평생 교도소나 다니는 실패한 인생이다. 진짜 두목들은 뒤에 있다. 조직 폭력배를 하면서 오를 수 있는 최고 위치에 올랐던 사람이 한 말이 이 정도인데 조폭으로서의 삶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이 사회에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조폭일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영화는 영화일 뿐 조직 폭력배의 삶은 절대 폼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으시려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